이 남자는 대체 뭐지? 나는 휴대전화를 쥔 손을 내려다봤다. 몇 분 전까지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한국 남자가 갑자기 보낸 메시지를 보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바람도 차고 밤길 위험하니까 조심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고작 10분 전이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나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애니다. 광고회사의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 연애도 여러 번 해봤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던 연애는 이렇지 않았다. 뉴욕에서 연애란 서로 독립적이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게 기본이었다. 데이트가 끝나면 잘 들어가 정도의 짧은 인사만 주고받고 그걸로 끝이었다. 상대가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한국 남자는 달랐다. 연애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는 내 하루를 궁금해했고 내가 안전한지 걱정했으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줬다. 처음엔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한국 남자들이 연애하는 방식이라는 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아직 사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뉴욕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연애할 때도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여겼다. 서로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게 매너였고 데이트가 끝난 후에도 잘 들어갔어 같은 메시지는 거의 보내지 않았다. 상대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하는 건 부모님이나 할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애니, 오늘 점심 제대로 먹었어? 퇴근 늦으면 연락해. 같이 저녁 먹자.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푹 쉬어. 그는 늘 내가 잘 지내는지 신경 썼다. 마치 내 하루의 일부인 것처럼. 그게 처음엔 어색했다. 이건 연애가 아니라 보호자가 생긴 기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다. 나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늦게 집에 가는 길이었다. 뉴욕에서도 자주 다니던 길이었고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낯선 남자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고 골목을 돌아서도 계속 같은 거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속으로 설마 하면서 걸음을 빨리 했다. 하지만 그 남자도 걸음을 맞추듯 속도를 높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나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애니, 어디야? 그 순간 마치 현실이 다시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나 지금 집 가는 길인데 좀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아. 준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거기 가만히 있어. 지금 바로 갈게.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이 사람이 진짜 걱정하고 있구나. 뉴욕에서라면 남자친구에게 이런 전화를 했어도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다.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빨리 택시 타고 가. 그래, 뭐, 조심해. 연락 줘. 대부분 내가 해결해야 하는 시기였다.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연애를 해도 결국 각자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준호는 내 문제는 곧 내 문제라는 듯 반응했다. 그리고 바로 행동했다. 준호야,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 걸리잖아. 나 그냥 택시 탈까? 아니, 근처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했어. 거기까지 바로 갈 거야. 3분이면 도착해.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이미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게 보였다. 애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내 앞까지 한다름에 뛰어오더니 나를 보호하듯 서서 주위를 살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따라오던 남자는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뉴욕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다들 매너도 좋고 나를 존중해줬지만 나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단순히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야 할 존재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더 따뜻했다. 나는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숨을 고르며 나를 바라보는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누구지? 누구세요? 아, 미안해요. 저는 준호 친구 태훈이에요. 준호가 바로 올 수 없어서 근처에 있는 저한 연락했어요. 나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호가 친구한테까지 연락한 거야? 뉴욕에서라면? 만약 내가 미국 남자친구에게 누군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겠지. 진짜? 무섭겠다. 얼른 택시 타고 가. 경찰에 신고해. 내가 어떻게 해줄 순 없으니까.
하지만 준호는 그냥 조심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로 행동한 거다. 괜찮아. 일단 저쪽 카페에서 기다리자. 태훈이 나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몇 분 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숨을 헐떡이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애니, 괜찮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제야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너무 무서웠지? 미안해. 내가 바로 못 가서. 아니, 왜 내가 미안해해?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뉴욕에서 연애하면서 이런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미국에서는 남자친구가 내 일에 적당히 신경 써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준호는 그 적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는 내 일이라면 곧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한국 남자랑 연애하면 이게 기본인 거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손을 꼭 잡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너무 무서웠지? 미안해. 내가 바로 못 가서. 나는 미국에서 연애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솔직히 뉴욕에서도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무서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나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아도 반응은 늘 똑같았다. 와, 진짜 무섭겠다. 근데 다행히 아무 일 없었네. 다음엔 조심해. 혼자 다니지 말고. 즉, 내가 조심해야지. 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내가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널 지켜야 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따뜻했다. 띵. 갑자기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준호였다. 자기야.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웠어? 오늘 정말 고생했어. 많이 놀랐지?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이제 누웠어. 너는? 그는 몇 초 만에 바로 답장을 보냈다. 나도 이제 자려고. 근데 혹시 무서워서 잠 못 드는 거 아니야? 나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쳤다. 괜찮아. 너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장이 돌아왔다. 나 오늘 내가 걱정돼서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혔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루 종일 나 때문에 신경 쓰고 있었다고? 뉴욕에서 연애할 때는 이런 적이 없었다.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서 서로 너무 깊이 신경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나를 좋아하는 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날 이후 준호와 나는 더욱 가까워졌다. 나는 점점 그와의 연애가 내가 알고 있던 연애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이 많아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야근한다고 했지? 저녁은 먹었어? 나는 피곤한 손가락으로 대충 답장을 쳤다. 아직 못 먹었어. 빨리 끝내고 집 가서 뭐라도 먹어야지. 미국에서라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답했을 거다. 헐, 아직도 이래? 힘들겠다. 얼른 끝내. 집 가서 배달시켜 먹어.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회사 앞으로 갈게.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랑 유부초밥 사갈 테니까 잠깐 나와.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멍해졌다. 지금 시간 9시가 넘었는데 일부러 나 보겠다고 오는 거야. 사실 나는 배가 고팠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직접 뭔가를 해준다는 생각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다. 뉴욕에서 연애할 때는 각자 해결이 당연했으니까. 그러나 30분 뒤 회사 건물 앞에서 따뜻한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준호를 보면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랑 연애하는 건 뭔가 다르다. 나는 김밥을 받아들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넌 여자친구 야근할 때마다 이렇게 밥 사들고 와? 그러자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 여자친구가 배고픈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내겐 너무나도 새롭게 들렸다. 이게 한국 남자들의 연애 방식인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 여자친구가 배고픈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 말 속에는 내 사람이면 끝까지 챙긴다는 당연한 믿음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거지? 나는 뉴욕에서 연애할 때도 사랑을 받아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녁을 사들고 직접 회사 앞으로 온다거나 내가 힘들어 보이면 말하기도 전에 챙겨주는 일은 없었다. 미국식 연애는 독립적이었다. 남자친구가 나를 존중해주는 건 좋았다. 하지만 때때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 보니
연애는 늘 1순위가 아니었다. 그런데 한국 남자와 연애하면서 아,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됐다. 띵,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잘 도착했어? 피곤할 텐데 씻고 푹 자. 나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이제 씻으려고. 그런데 몇 초 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좋은 꿈 꿔, 자기야. 내일 아침에 모닝콜 해줄게. 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또 한 번 멍해졌다. 모닝콜까지 해준다고? 뉴욕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각자의 몫이었다. 나는 항상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고 스스로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준호는 내가 아침에 힘들어할 걸 미리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 남자들은 연애할 때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다. 띵, 자기야, 잘 잤어? 모닝콜 해주려고 했는데 혹시 자고 있을까봐 문자 먼저 보냈어. 일어났어? 나는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멍해졌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럴까? 뉴욕에서 연애할 때 남자친구에게 아침에 먼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나? 떠올려 보려 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아침에 서로 일어나자마자 연락하는 문화가 없다. 연애를 해도 각자 바쁘니까 오전에는 자기 일하다가 점심쯤 굿모닝 하고 연락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준호는 내가 잘 일어났는지까지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겨우 눈을 비비며 답장을 보냈다. 방금 일어났어. 너는? 난 출근 준비 중이지.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 아침은 먹고 나갈 거야? 나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시간 없어서 못 먹을 듯. 그럴 줄 알았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샌드위치 사서 기다리고 있을게. 출근 전에 같이 먹자.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이 커졌다. 뭐? 회사 근처에서 기다린다고? 미국 남자친구였다면 아침부터 남자친구가 회사 근처까지 와서 커피랑 샌드위치를 사놓고 기다리는 일은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식 연애에서는 아침 안 먹었어? 그럼 점심은 꼭 챙겨 먹어. 정도가 전부다. 서로 응원은 하지만 직접 뭔가를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한국 남자는 달랐다. 그들은 말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한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 남자랑 연애하면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구나. 출근길 내내 나는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다.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미국에서 연애할 때는 아침에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 각자 출근하는 게 당연했고 아침에 바쁜 시간에 일부러 얼굴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준호는 나보다 먼저 회사 근처에 와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그의 모습. 한 손엔 따뜻한 커피, 다른 한 손엔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진짜 왔네? 그럼 너 아침 못 먹고 가면 배고플까 봐. 나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진짜 가능해? 내가 뉴욕에서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챙겨준 적이 있던가? 아니, 오히려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었다. 아침 안 먹었어? 그러니까 저녁 때 많이 먹으면 되지. 출근 전에 얼굴 보는 거? 글쎄,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미국 남자들은 연애를 해도 각자의 생활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내 생활 속에 내가 있다는 느낌을 줬다. 나는 커피를 받아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근데 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자 준호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한국 남자들의 연애 방식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 한국 남자랑 연애하는 건 다르다. 뉴욕에서 연애할 때는 서로 각자의 삶이 우선이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우리 일정이 맞으면 보자가 기본이었고 서로에게 깊게 신경 쓰는 건 너무 감정적이다. 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준호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나를 신경 써줬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처음엔 적응이 안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다. 그날은 엄청 바쁜 날이었다. 오전부터 쉴 틈 없이 회의를 했고 점심도 거르고 일했다. 겨우 일이 끝나고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었다. 그때 준호에게 메시지가 왔다. 자기야, 퇴근했어? 나는 피곤한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아직 회사야. 오늘 너무 바빠서 미쳐버릴 것 같아. 미국에서라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반응했을 거다. 헐, 힘들겠다. 그래도 어쩌겠어. 버텨야지. 퇴근하면 푹 쉬어.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 정도.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너 저녁도 못 먹었겠네.
나 회사 앞으로 갈게. 나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야. 너무 늦었어. 그냥 집에 가. 나 괜찮아. 하지만 그의 답장은 단호했다. 아니, 너 지금 괜찮은 상태가 아니야. 거기 있어. 20분 안에 도착할게. 그리고 정확히 20분 후 회사 문을 나서자 멀리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바로 준호였다. 한 손에는 따뜻한 국밥 포장, 다른 한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내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들었지? 일단 이거라도 좀 먹자.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최대한 참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왜 그래? 힘들었어? 준호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따뜻한 국밥 포장 봉지를 쥐어 주었다. 그럼 더더욱 먹어야지. 너 하루 종일 굶었잖아. 나는 포장 봉지를 꼭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게 연애구나. 뉴욕에서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힘들겠다라고 위로는 해줬지만 직접 내 앞까지 와서 밥을 챙겨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연애는 각자의 생활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에서의 연애는 서로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국식 연애가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근데 너도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여자친구가 힘들면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의 말에 나는 멍해졌다. 뉴욕에서라면 내가 바쁜데 널 어떻게 챙겨? 라는 말이 나왔겠지. 하지만 준호는 반대였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가야 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미국 남자랑은 진짜 연애 못하겠다. 나는 국밥 봉지를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가야 해. 준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진짜 이런 연애가 가능하다고? 뉴욕에서 연애할 때는 항상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강했다. 남자친구가 걱정해주는 건 좋았지만 직접 무언가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미국에서는 의존적인 연애는 좋지 않다고 배웠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게 중요했고 감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 남자는 달랐다. 그들은 연애를 하면 상대를 내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내 사람이 힘들면 내가 무조건 옆에 있어야 한다. 라고 여겼다. 나는 포장된 국밥 뚜껑을 열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면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 이 사람은 단순히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날 아끼고 있구나. 애니야. 준호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도 힘들면 꼭 말해.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뉴욕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게 됐다. 애니, 한국에서 연애하는 건 어때 뭐. 오빠 이런 거 하면서 귀여운 척하는 거야. 화면 속에서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런 거 아냐. 근데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한국 남자랑 연애하면 진짜 세상 다르게 느껴져. 친구들은 놀란 얼굴이었다. 진짜? 얼마나 다르길래 그래? 나는 며칠 전 준호가 회사 앞에서 국밥을 들고 기다렸던 날을 떠올렸다. 예를 들어 내가 야근하고 저녁도 못 먹었는데 남자친구가 직접 회사 앞으로 와서 밥을 챙겨줬어. 에밀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회사 앞으로 왔다고? 미국 남자였으면 그냥 배고프면 집 가서 뭐라도 먹어 이러고 끝났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 그건 너무 반칙 아니야? 그 정도면 거의 드라마 속 남친 같은데? 나는 피식 웃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뭐, 한국 남자들은 연애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야. 사소한 것도 챙겨주고, 내가 힘들면 같이 걱정해주고, 내 일이 곧 자기 일인 것처럼 행동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에밀리가 입을 열었다. 야, 애니, 너 이제 미국 남자랑 다시 연애 못하겠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절대 못해. 진짜 부럽다. 영상통화 속에서 클레어가 한숨을 쉬었다. 난 남자친구랑 3년째 연애 중인데 솔직히 내 얘기 들으니까 좀 씁쓸하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우리도 사랑하긴 하지. 근데 미국 남자들은 연애할 때도
각자 독립적인 게 먼저잖아. 솔직히 나 힘들 때 그냥 힘내 하고 말로만 위로해. 내 남친처럼 직접 챙겨주진 않거든. 에밀리도 끄덕였다. 맞아. 난 전에 감기 걸려서 출근도 못했는데 남친이 약 먹고 쉬어 이러고 끝이었어. 한국 남자였으면 죽이라도 사다 줬겠지. 나는 준호가 감기 걸린 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약 사올까? 라고 걱정해주던 모습이 떠올라 피식 웃었다. 응, 아마 그랬을 거야. 와, 애니. 너 한국 남자랑 연애하면서 완전 새로운 세상 보고 있는 거네? 그런 셈이지. 나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미국 남자랑 연애하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아. 왜냐하면 한국 남자와의 연애는 단순히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 매 순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으니까. 영상통화를 끊고도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다. 그래, 난 정말 완전히 다른 연애를 하고 있구나. 뉴욕에서 연애할 때는 늘 나 혼자 버텨야 할 순간들이 많았다. 아플 때, 힘들 때, 지칠 때 남자친구가 걱정은 해줬지만 결국 해결하는 건 나 자신이었다. 미국식 연애는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었으니까. 사랑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유지하는 것. 하지만 한국 남자와 연애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힘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했다. 내가 아프면 직접 약을 사다 주고, 내가 힘들면 먼저 나를 찾아오고, 내가 바쁘면 밥이라도 챙겨주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야, 그냥 너랑 연애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몇 초 뒤 답장이 왔다. 왜 갑자기 그런 말 해? 난 내 남자친구라서 당연한 거야. 나는 피식 웃었다. 아니야, 이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이 사람과의 연애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거지라는 걸. 몇 달 후 준호와 함께 걸으며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왜? 그냥.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준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럼 우리 진짜 오래오래 함께할까?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애니, 너랑 연애하면서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 너도 알겠지만 난 말보다 행동이 먼저잖아. 그 상자가 열리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랑 결혼할래?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응, 너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준호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제 미국 남자랑은 절대 연애 못하겠다. 아니, 연애 자체가 필요 없겠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남자들의 세심한 배려, 다정함, 결국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애니처럼 한국 남자와 연애해본 경험이 있다면, 혹은 주변에 이런 한국 남친이 있다면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